12월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주 후반엔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12월이 시작되길 기다렸다는 듯 날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 중구의 기온은 0.3도, 금정구는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한낮에도 10도에 머물러 쌀쌀하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기온이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이번 주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서해안을 따라 눈이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온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10도, 양산과 창원이 9도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겠고요. 대설을 하루 앞둔 금요일에는 부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년 전에 착공한 해운대 수목원의 개장이 또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 MBC가 부실 조성 의혹을 집중 보도한 이후 부산시가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수목원에 심었던 나무 약 16만 그루 가운데 3분의 1이 이미 말라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대 쓰레기 매립장 위에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부산시는 그동안 76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2년 전 이미 공사가 다 끝난 해운대 수목원 1단계 부지입니다. 곳곳이 파헤쳐져 있고 구덩이 사이로 물이 차 있습니다. 물 빠짐이 안 돼 나무가 죽어나가자 뒤늦게 배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땅을 파도 건축 폐기물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부지 조성 당시 쓰레기 매립지 위 성토용으로 건설 현장에서 들여온 겁니다. 지난해 말 부산시가 조사한 식재 현황입니다. 최초 심은 16만 3천여 그루의 나무 중 3분의 1인 5만 1천 그루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말라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문가들 그 자문을 이행을 했습니다. 큰 이유가 배수 불량이다. 3,5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물레방아입니다. 설치 이후 가동을 한 번도 안 해 나무가 쪼개지고 녹이 슬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예산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한 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부담이에요.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무와 물레방아 모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 복구하려면 또다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심어놓고 가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돈 다 결국 우리가 또 내서 뭔가 또 조성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개장 일정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해운대 수목원 주차장 공사는 이미 올해 초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완공에 맞춰 올해 말 수목원을 시민공원으로라도 일부 개방하겠다는 약속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여전히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승인을 못 받아 가로등도 관리사무소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부산시는 2022년엔 개장하겠다 밝혔지만 이 역시 빈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 대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이제 그 주변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될. 2011년 착공, 2016년 개장, 예산 784억 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수목원 조성 계획에 하염없이 개장은 늦어지고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지난 주말 동네 온천동의 한 공사장에서 아찔한 타워 크레인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타워 크레인은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원격 조정하는 무인 크레인이었는데 편리성과 비용 절감을 노린 무인 크레인, 하지만 안전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차와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갑자기 크레인이 덮칩니다.
주차돼 있던 화물차가 크게 휘청이다 그대로 깔려버립니다. 높이 30m짜리 타워 크레인이 연결 부위가 갑자기 꺾이면서 추락한 겁니다. 사고가 난 소형 타워 크레인은 3톤 미만의 자재를 들어올릴 때 쓰는 장비로 지상에서 원격 조정하는 무인 방식. 기사가 운전석에 없다 보니 강풍이나 기계 오작동 등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화물 근처나 아니면 전장 안에서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발생이 됐을 때 전혀 인지를 못하죠. 본인 스스로도 그 작업 상황, 장비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소형 타워 크레인 기사의 자격도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3일 동안 2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 보니 심지어 현장에선 무면허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장비에 대한 전혀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마구잡이로 장비를 운영하는 상황이고 현장 안전관리나 운영 시스템이 그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영세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안전보다는 뭐 작업이 우선이고. 한 번 넘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무인 타워 크레인. 계속되는 전도 사고에 노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 개정 등을 통한 안전 대책 수립은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달 29일 부산 경마공원 기수 문중원 씨가 부정경마, 조교사 개업에 관련한 한국 마사회 비리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산 경마공원 개장 이후 이 같은 일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왔는데요. 경마제도와 한국 마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기수들의 이 같은 희생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경마공원 기수 고 문중원 씨의 유족들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문 씨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3년 부정 경마 논란 이후 경마 시행에 전권을 진 마사회가 고용 구조를 외주화한 뒤 마사회와 기수, 경마 감독 격인 조교사가 서로 개별 계약을 맺으며 고용 안전망이 부실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사회, 마주, 조교사, 이어진 다단계 갑질 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한 목숨 걸고 경주만 위에 올라가야 했던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사실상 하청의 재하청 구조 속에서 경기 조작 등 부당 지시와 부조리가 반복됐다는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경마공원 소속 기수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의 주체인 마사회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조교사들이나 기수들한테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개입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때문에 수년 동안 소속 기수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지만 마사회는 재발 방지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사회는 유서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는 한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부산시에서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해서 모두 미반영 처리했다는 소식입니다. 나라 국간에 열세를 쥔 기재부가 시의 국비 요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부산시의 7조 국비 시대에 먹구름이 꼈다는데요. 특히 기재부가 증액 요청 사업 대사 수에 비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내면서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해운대구 LCT와 해운대 해수욕장 사이 산책로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흰색 펜스가 넓게 설치됐다는 기사입니다. 해당 부지가 인도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며 지역 A 건설사가 사유지 보호를 위해 펜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해운대구청은 개인 사유지에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의 신발 기술이 일본으로 수출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기업의 한 기업은 일본에 공장을 여는 대가로 기술 이전료 15억 원 상당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은 일본에 뒤처져 왔기 때문에 이런 수출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매우 고무적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지역 화장품 업계 수건이던 화장품 공동 생산 시설이 문을 연다는 기사입니다. 자체 생산 시설이 없어서 수도권 소재 기업에 물량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부산 지역 화장품 업계가 이로써 과다 주문, 악성 재고, 기술 유출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기장군 부산 테크노파크 해양수산바이오센터에서 공장의 준공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건설단체 총연합회 출범식이 오전 11시 30분 부산 롯데호텔 3층에서 열립니다. 민관 협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 관련 단체들이 모여 논의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특별교육이 오후 4시 반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갑질 등이 이슈화됨에 따라 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직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마련한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항 신항부두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 조건을 가진 서쪽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 선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운영사로 누가 선정된다고 해도 부산항 신항부두 운영 전반에는 큰 변화가 생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임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 신항 2의 5단계, 6단계인 서쪽 컨테이너 부두는 신항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두에 비해 선박을 부두에 대는 접안 시간이 짧은 데다 수심도 20m 이상으로 깊어 컨테이너 2만 개 이상을 싣는 초대형 선박 4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가 갖춰질 전망이어서 신항에서도 가장 좋은 이른바 노른자 부두로 평가받습니다. 이 부두의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가 지난달 29일 났습니다. 운영사 선정 평가 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 45점을 차지하는 건 화물 창출 능력입니다. 이 45점엔 컨테이너 처리 실적, 화물 유치 계획, 신규 화물 창출 계획을 비롯해 선사 지분 출자 비율도 들어 있습니다. 서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싶으면 유력한 해상 운송 선사를 끌어안고 함께 오란 얘기입니다. 이번 운송사 선정에 있어서는 글로벌 심사를 참여시킴으로써 부산항이 향후 글로벌 환적 허브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과 세계 1, 2위의 해상 운송 선사 머스크와 MSC의 동맹체인 2M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되더라도 부산항 신항 부두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대상선과 2M 모두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관여하고 있는 신항 부두가 서컨테이너 터미널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부두 운영사 간의 통합, 운영하는 부두의 변경 등 재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군항이 들어선 곳, 바로 경남 진해인데요. 세월의 길이만큼 낡은 곳도 많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진해 원도심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개항 611년의 역사를 간직한 진해항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건 1910년 들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도로가 생기고 당시 지어진 근대 건축물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을 들여다보면 세월의 흐름 속에 낡은 곳이 많습니다. 빈집이 수두룩하고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도시가스, 그다음에 노인들이 노후에 좀 이제 산책도 잘 하고 운동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나 이런 그린 요소들 좀. 여자지구 돌산 마을은 2022년까지 47억 원을 들여 빈집을 철거하고 도시가스 공급과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짓습니다. 중원 로타리 주변은 근대 건축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합니다. 진해역으로 이어지는 길은 도로 다이어트로 사람들이 걷고 싶은 길로 바꿀 계획입니다. 밤에는 경관 조명이 원도심을 밝혀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그런 도시 재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진해역, 진해 우체국, 장옥거리를 중심으로 한 경관 중심의 재생이 될 것이고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체류형 관광을 위한 경제 창업 문화 플랫폼과 진해 문화 플랫폼은 원도심 상권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동과 충무동, 여자동을 잇는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비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250억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업은 2023년까지. 창원시는 근대 군항과 잘 보존된 지역 문화를 공존하는 진해 원도심 도시재생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차로를 변경하다 앞서 달리던 승용차 넉 대를 연쇄 추돌해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트레일러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1시 10분쯤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기장 분기점을 지나 울산 방향으로 달리던 29살 A씨의 덤프트럭이 방호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선수 7명이 프로야구 2019 시즌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KBO는 한국 프로야구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 후보로 102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고 롯데는 투수 부문 후보에 브룩스 레일리, 브록 다익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대호는 지명타자, 신본기는 유격수, 전준호와 손아섭, 민병헌은 외야수 부문 후보입니다.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공개되는 시상식은 오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롯데자이언츠의 포수 안중열과 투수 정성종이 상무야구단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두 선수는 오는 23일 오후 육군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지난 7월 의무경찰제도 폐지로 인해서 경찰야구단이 해체되면서 군야구팀은 상무야구단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상무야구단은 올해까지 KBO 2군 퓨처스 남부리그에서 8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제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직원 조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달 안에 인사를 비롯해 민선 7기의 2기 준비를 단행하겠다며 행정부시장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혁신의 주체가 돼 시정을 주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힐 과거사법 처리가 좌절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과거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피해 구제는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으로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며 부산시는 어제부터 시청 로비에서 형제복지원의 모형과 사건 생존자들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부경대학교 류장수 교수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제6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2년 임기로 제5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이끌었던 류장수 위원장을 재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6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오는 2021년 시행을 앞둔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어서 그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제8대 도덕희 총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신인 도 총장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대신해 대통합과 제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4년간의 대학 경영 전략을 발표하며 대학 비전 선포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프레젠테이션으로 공개했습니다. 도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1월 7일까지 4년입니다. 한국해양대 기관학과를 졸업한 도 총장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5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사상구 엄궁동과 중구 중앙동을 잇는 승학터널 민간투자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지역 건설업체 7곳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6년 준공 예정인 승학터널이 개통되면 북항 재개발 지역과 에코델타시티가 바로 연결되고 부산 원도심에서 경남 창원까지 30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12월이 시작되길 기다렸다는 듯 날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 중구의 기온은 0.3도, 금정구는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한낮에도 10도에 머물러 쌀쌀하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서해안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온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되겠고요. 대설을 하루 앞둔 금요일에는 부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